17번째, PDCA로 팀원을 관리하고 싶다입니다. 여기서 P는 계획, D는 실행, C는 검사, A는 개선 활동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PDCA로는 팀원들이 움직이지 않다고 전합니다. PDCA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관리하는 수법이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PDCA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식작업자는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할지를 생각하며 일하기에 매니지먼트까지 맞춰야 한다고 전합니다. 드러커는 또한 팀장에게는 5가지 기본 과업을 전하는데, 이는 1. 목표 설정, 2. 조직화, 3. 동기부여, 4. 측정과 평가, 5. 상호 성장입니다. 더불어 팀장은 사람의 강점을 살려 팀 성과를 높이는 일이 자신의 목적과 사명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PDCA 사이클만 돌리면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18번째, 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싶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적재적소의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업무를 다음의 4단계로 재점검하라 조언합니다. 1. 업무의 목적과 최종 성과,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과와 그 이용자, 작업과 순서, 일에 필요한 자원을 명확히 한다. 2. 최종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전체적인 순서를 짠다. 3. 평가 순서와 평가 수단을 미리 정하고 각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결과를 측정한다. 4. 업무에 쓰일 도구를 준비해 둔다입니다. 또한 업무 설계는 업무 담당자에게 맡기라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생겨야 최적의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재점검할 때는 정보가 필요하고 IT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피드백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9번째, 팀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팀원은 팀장의 도구가 아니라며 동기부여를 위해 부하를 참여시키라 조언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상사가 직접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지만 지식작업자인 부하가 책임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사의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상하관계가 아닌 파트너의식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팀원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1. 담당자를 바른 자리에 배치하고 생산적으로 일하게 하며 높은 목표를 갖게 한다. 2. 담당자에게 작업 상황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피드백한다. 3.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능력이 보이면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4. 업무의 분석, 설계 작업에 부하를 참여시킨다. 5. 사전 스인을 통해 사용 가능한 경비의 액수 등 부하의 권한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파트너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며 팀원들의 가치관이나 강점, 업무 스타일을 활용해야 비로소 팀장도 자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20번째,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문제의 근원은 마케팅보다 깊은 곳에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과거 방식의 실패는 혁신의 기회이고, 혁신은 제품, 서비스, 업무 방식을 개선할 뿐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는 의미이며, 조직이나 부하도 끌어들여 혁신의 선두에 서는 사람을 체인지 리더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체인지 리더의 4가지 일을 설명하는데 이는 1. 어제를 버린다. 2. 끊임없이 개선한다. 3. 실적 능력이 있는 자에게 혁신의 기회를 맡긴다. 4. 혁신을 일으키는 7가지 계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 뒷받침된 혁신이 중요하다며 마케팅을 재검토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업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세, 즉 CEO처럼 일하는 태도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21번째, 인사평가가 어렵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인사평가는 직장인의 인생을 좌우한다며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파악하라고 조언했고, 팀원 평가는 팀원 개개의 강점을 개발하고 강점을 키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팀원의 강점을 끌어내는 8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커는 실패 없는 사람은 믿을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데 이는 강점이 없는 것을 강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22번째, 생산성 낮은 회의를 개선하고 싶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며 회의의 성과는 오로지 목적과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합니다. 또한 회의는 충분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회의의 목적에 따라 당연히 준비도 다르고 성과도 다름을 전합니다. 더불어 회의 진행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는 데 이는 1. 중요한 발언을 할 만한 사람에게는 사회를 맡기지 않는다. 2. 회의 초반에 그 회의의 목적과 달성해야 할 공헌을 명확히 밝힌다. 3. 참가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4. 회의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상호자제하도록 한다. 5. 회의를 마칠 때는 목적 및 공헌과 결론을 연관지어 정리한 다음 전원의 동의를 얻어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의 자체를 일로 파악하여 내실 있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3번째, 사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지식작업자는 직장의 유대감을 추구하며 상사와의 신뢰관계가 사내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상사와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지침을 설명하는 데 이는 1. 상사가 효과적으로 일하며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2. 상사의 성격에 맞추어 서면이나 구두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고를 한다. 3. 상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츠 칼튼의 평가 기준은 상부상조라며 공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한다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동료 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업무 외의 직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4번째, 팀장으로서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입니다. 이에 대해 드러커는 팀장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영자에게 배우는 좋은 팀장이 되는 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목적과 사명을 알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목적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직 전체의 팀 의식과 책임을 자각시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드러커는 회사의 책임자이자 사업의 책임자인 팀장이라면 자기 회사의 최종 책임자와 같은 기업가 정신을 지녀야 하고 팀장에게는 고객 창조라는 목적에 공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조언합니다.